네, 안녕하십니까,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원서 강도, 미국의 6학년 세계사 과목의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 파트를 모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첫 1강부터 해가지고 11강까지 총 11번의 강의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근대 역사를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처음부터 강의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이런 역사를 거쳐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공부도 이제 역사 공부도 좀 되고 또 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 여기 책에 실린 문장들을 읽어본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영어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읽다 보면 아주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의 영어 문장이든 척척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닦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고 또 좋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기도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 수능 영어를 우리가 이제 지금 학생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 영어 시험지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장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장들이 이제 몇 배나 복잡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또 이제 내용 자체도 여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제 뭐 수능 시험에 나오는 이 지문을 보면 대단히 추상적이고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요인이 합쳐져서 이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 문장에 대한 이 기초가 탄탄해야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런 기초 훈련을 착실하게 하다 보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이제 뭐 구조는 탁탁 이해가 되고 근데 내용의 어떤 추상적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려면 이제 이런 또 기본적인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또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들이 자꾸 쌓여야 그런 어떤 초상적인 내용을 읽어도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뭐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이 기본기가 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어떤 과정으로 다 독립을 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쭉 지금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이라는 남아메리카의 가장 큰 나라인데 이 브라질이 이제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좀 보다가 말았죠. 그 페드로라는 포르투갈 왕자가 이 브라질에 이제 통치하는 대리인으로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자가 점점 브라질 국민들의 어떤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 염원에 동조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일이 어떻게 굴러가려고 하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또 마지막 파트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양반이 페드로 왕자인데 잘생겼네.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금방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n 1822, the Portuguese government ordered Prince Pedro to return to Portugal.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페드로 왕자가 그 나라에는 물론 이제 페드로 왕자가 다스리긴 하지만 또 국왕의 무슨 척근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왕의 또 척근들이 지금 왕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스파이도 있고 그죠? 다 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보고를 한 거예요. 낌새가 좀 이상하다. 페드로 왕자가 뭔가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꾸 뭐 딴짓을 하려고 한다. 뭔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제 1822년에 이 포르투갈 정부는 명령을 했어요. 페드로 왕자에게 뭐 하라고? 포르투갈로 귀환하라. 본국으로 소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죠? 큰일 났네. 자, but Pedro refused the order, crying, I remain. 근데 말이죠, 이 페드로는
개겨버리네. 속된 말로. 그죠? 페드로는 그 명령을 refuse, 거부해버렸다. 그리고는 외쳤어요. I remain. 나는 남아있겠노라. 안 간다. 아버지가 불러도 안 간다. 나는 남아있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안에 보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돼가지고 Today in Brazil, Pedro's response is celebrated on I Remain Day. 이렇게 나오죠. 바로 오늘날 브라질에서는 이 페드로의 이 반응, 나는 남겠노라 했던 이 반응이 축하되고 있다. 바로 I Remain Day 하는 날로 축하가 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브라질에는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을 브라질은 I Remain Day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겠노라 이런 말을 했던 날로. 아주 그냥 이런 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상식도. 그래가지고 말이죠. A few months later, 이제 몇 달이 지나서 Pedro declared the independence of Brazil. 몇 달 지나서 이제 페드로가 그냥 브라질의 독립을 선포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되니 뭐 막상 해버리니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스페인 옆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고 이미 뭐 이제 국력도 이제 쇠퇴할 대로 쇠퇴돼가는 저물어가는 해니까 뭐 독립 막상 선포해버리니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He was crowned emperor of the new country and promised to rule as a constitutional monarch, a ruler whose powers are limited by a constitution. 이렇게 나오죠. 이 페드로 왕자가 참 현명한 사람 같아요. 자, 이 페드로는 왕관을 썼다. 왕관이 쓰여졌다. 이 말이죠. 즉 바로 황제로. 이제 독립선언하면서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페드로는. 황제의 왕관을 쓰게 됐는데 바로 그 새로운 나라에.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통치하겠다. 바로 이 as 이하로 통치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보니까 바로 constitutional monarch. 여러분 발음을 줘야 되는데 끝에 ch는 크 발음이었나? monarch. 군주라는 뜻이죠. 군주. 군주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constitutional monarch 그대로 외워둬야 됩니다. 입헌군주라는 뜻이에요. 입헌군주. 여기 monarch 뒤에 y자를 하나 더 붙이면 monarchy 해가지고 이제 군주 제도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 이러면 constitutional monarchy 그렇게 또 쓰면 돼요.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뭐죠? 왕은 존재하나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그 원칙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긴 있는데 왕은 실권이 없는 거예요. 정치는 그 밑에 이제 내각이 하는 뭐 이런 정치 형태를 우리가 입헌군주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영국이 가장 먼저 입헌군주 제도가 확립된 나라고, 영국은 또 그 나름의 또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그나 카르타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명예혁명이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국이 입헌군주국이 됐는데, 이 페드로도 그 본을 따서 자기는 입헌군주다. 나는 뭐 아무 뭐 권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놨네요. ruler, 통치자인데 그 권력이 제한이 되는 통치자예요. 바로 헌법에 의해서. constitution, 헌법에 의해서 국왕의 권력이 딱 제한이 되는 이런 군주 제도를, 통치자를 입헌군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용어 하나 배웠다 그죠? 입헌군주, 입헌군주제 그런 거. Thanks to Prince Pedro, 이 페드로 왕자 덕분에 Brazil achieved independence without having to suffer years of bloody warfare as did the other South American nations. 그러니까 이 페드로 왕자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브라질은 독립을 이뤄낸 거예요. 뭐 없이도. 바로 having to suffer,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 없이. 이 말이죠. have to는 뭐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즉 몇 년이나 되는 그 유혈 전쟁이죠. bloody warfare, 피를 흘리는 이런 몇 년간의 그런 전쟁을 겪지 않고도,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 없이 독립을 이루게 됐다. 아주 평화적으로 그냥 독립을 얻어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뒤로 조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올라가 보니까 그렇죠. 바로 뭐처럼 그랬냐면, 즉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다 그냥 스페인군하고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는 몇 년간의 싸움 끝에 독립을 했는데, 브라질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독립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as an independent nation, Brazil would face many challenges in the years ahead, especially with regard to its long practice of importing slaves into the country. 이제 독립을 했지만 이제 독립국가로서 이제 브라질은 face, 자, 어떤 직면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세월에서 다가올 해들에서 이제 또 이제 독립국가로서 직면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게 된다. 이럴 때 여러분들 would face 할 때 would는 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would와 달라요. 뜻이 지난번에 우리 would의 의미가 뭐였죠? 뭐 하곤 했다는 과거의 경험도 있었고 또 뭐예요? 또 뭐 어떤 사람의 고집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뭐 하려고 한다는 고집도 나타내고 또 여기서는 원래 그냥 그 will 하는 말에 과거형으로 뭐 하게 된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뭐 하게 된다는 그런 또 의미예요.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거다. 겪게 된다. 이거 브라질은 많은 이런 문제들, 도전들, 특히 어떤 with regard to 뭐와 관련해서 그런 말이 뭐랑 관련해서 바로 그 오랜 관행이에요. 뭐 하던 관행이냐면 노예를 이 나라로 수입해오던 그 오랜 관행. 자, 우리 지난번에 IT 역사할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IT도 흑인 노예를 많이 수입해왔는데 이 브라질도 흑인 노예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 나라로 흑인들을 수입해오는 그 오래된 관행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많은 문제를 또 도전을 또 겪게 될 것이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은 독립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브라질 축구 잘하는 나라니까 그 축구 대표 선수들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흑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같은 남미 국가라 그래도 거의 스페인계가 많아요. 그 인구는 거의 그러니까 뭐 메시 같은 축구 선수도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거의 다 그냥 스페인계처럼 백인들이죠. 근데 브라질은 흑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나라의 특성이 또 있어요. 자, at about the same time, the South Americans were fighting for freedom. The peoples of Central America, the region of North America between Mexico and South America, also declared their independence from Spain.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즉 대디아와 즉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the people, 중앙아메리카의 사람들이죠. 이제 중앙아메리카 사람들 바로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그 북아메리카 지역을 중앙아메리카라고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도 독립을 선언했다.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남은 중앙아메리카도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at first, Central America was a single country. 독립을 했을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 중앙아메리카는 그냥 하나의 나라였어요. single country. 뭐 면적도 뭐 다른 데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하나의 단일한 나라였지만 but it later broke into 5 separate nations. 근데 나중에 이게 5개의 분리된 나라로 쪼개졌다. 그렇게 독립을 했죠. 즉 그 5나라가 바로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5나라. 자, 보세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구아테말라, 혼두라스, 앤 니카라과. 이렇게 우리는 뭐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우리는 온두라스 그러죠. 그리고 니카라과 이런 5개 나라로 쪼개졌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by 1825, Spain had been driven from both American continents. 이래가지고 이제 1825년경이 되면 이제 스페인은 이 양쪽 아메리카 대륙, 두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다 쫓겨나게 됐다. 1825년 됐을 때 이제 그 거대했던 스페인 식민지에 모두가 다 독립해버리고 이제 스페인은 오로지 남은 유일한 식민지가 그 쿠바였어요. 쿠바하고 그 푸에르토리코라고 있었어요. 그 두 섬만 아직까지 스페인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쿠바는 한참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또 바로 이제 그 밑에 또 살짝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마지막 챕터가 마지막 단락이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바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이라는 제목을 달아놨죠. 이것도 제가 그 강의 첫 강의 시간인가 그 지도를 전체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를 보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이제 요 단락에서 이제 그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우리 또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사이 또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in the United States, most people sympathized with the revolutionaries in Latin America. 그렇죠. 미국에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 이 표현은 한 세 번째 나오죠. sympathize with가 뭐 with야의 연민을 갖다 동정을 하되 동정적이었어요. 이 혁명 세력들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그 혁명 세력들에게 동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기들도 뭐 외세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같은 입장이니까 동정을 하겠죠. In 1823, the American President James Monroe made a famous declaration in Congress in which he warned Europe to keep its hands off North and South America.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바로 그래가지고 1823년에 미국의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는 유명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Make a declaration 하는 게 선언한다. 자, 우리 저번에 명사형 한번 얘기했던 적 있죠. Declare, declaration. 유명한 선언을 했어요. 어디에다 대고? Congress, 의회입니다. 의회. 그 미국의 의회에서 이 유명한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칸마 찍고 in which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서 즉 그 의회에서 이 먼로는 경고를 했다는 거죠. warn, 유럽에게 이렇게 하라고 경고했어요. Keep its hands off, 손 떼라. Keep off, 손 떼라. 어디서 손 떼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은 이제 손을 떼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북미 대륙은 북아메리카는 아직은 미국은 독립했고 우리 캐나다는 아직 독립을 못한 아직 영국 식민지던 시절이고 이제 남아메리카는 이 시기 되면 거의 다 이제 독립을 하게 신생 독립국이 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먼로가 미국 대통령이던 먼로가 유럽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죠. 자, 그때 했던 연설문의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continents, Monroe declared, are henceforth not to be considered as subjects for future colonization by any European powers. 이렇게 나오죠. 바로 먼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선언한 내용이 영어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고 따옴표 이 인용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지금부터 henceforth not to be considered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B2 부정사 해가지고 B2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여기서 not이 더 붙어가지고 지금부터는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as 이하로서 즉 subject 하면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 뭐를 위한 바로 어떤 유럽의 열강들, 어떤 유럽의 강대국들에 의해서도 미래의 식민지화 colonization, 미래도 식민지화될 어떤 대상, 종속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선언했어요. 선언이야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으려면 또 힘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미국은 그만한 또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유럽 강대국들도 이제 자기들도 사실 이제 또 원체 다른 곳에 식민지도 많고 이제 미국이 또 하나의 열강으로 떠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딱 선포하니까 좀 쪼는 거죠. 이거 또 한판 붙자니 그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먼로 선언이 상당히 그 당시에 유명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할 때 이 먼로 선언, 먼로 독트린 이래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먼로 독트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늘 이 먼로 독트린은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을 말해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활동하고 다른 세계에 이래는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만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 근데 이거하고 미국이 나중에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서 온 세계에 이래 다 간섭하게 되는 세계주의 어떤 이런 역할하고 이 두 역할이 늘 미국 역사에서 충돌이 있어 왔죠. 어떨 때는 막 세계로 확대하는 정책, 어떨 때는 막 미국의 고립주의, 이런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또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갔죠. 지금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모든 정책을 지금 추구하는 그런 그걸로 이제 지지를 얻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먼로 독트린은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선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At first, 처음에는 most Latin Americans welcomed the Monroe Doctrine 였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이 먼로 독트린을 환영했어요. 당연하죠. They were glad. 이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That the United States was offering to help defend them against European aggression. 이죠. 바로 이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바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뭐를? 그들을. 유럽의 그 침략. 유럽의 그 침략에 대항해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런 도움을 먼로 독트린을 통해서 제공해 준다니까 기쁘죠. 야, 그래도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도움을 준다 기뻐했어요. 근데 말이요, as time went on,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게 Latin Americans began to take a less positive view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나오겠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덜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 미국에 대해서. 이게 점점 지나다 보니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거는 이제 마지막 뒤에 남은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itive view 하니까 이제 긍정적인 관점인데 less는 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이제 그전에 기뻐했지만 이제 조금 덜 긍정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남은 라틴 아메리카 이제 한 단어로 읽어보도록. 예, United State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in the late 1800s,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제 1800년대 후반이 왔는데 American businessmen started making heavy investments in Latin America. 이렇게가 미국의 그 기업가들이 그 아주 엄청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라틴 아메리카에. 라틴 아메리카에 그 전에 이제 유럽의 식민지들이 이제 떠나버린 자리에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만들고 뭐 대표적인 무슨 바나나 농장 같은 거, 뭐 델몬트 같은 이런 거 있죠. 그런 뭐 과일 농장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거대한 플랜테이션을 경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주 뭐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는 그런 방식의 이제 어떤 미국 기업가들, 뭐 커피 농장이든 뭐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주로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Some Latin Americans thought these businessmen were trying to buy control of their countries. 그러다 보니까 일부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생각했어요. 이 기업가들이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자기 나라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By control 하니까 이 자기 나라까지 아니 회사 일하는 것도 기업하는 건 좋은데 나라까지 뭔가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또 이제 뭐 어떤 농산물뿐만 아니고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그 광산을 막 개발하고 이러면서 뭐 이런 광산 뭐 소유권이라든지 또는 뭐 파나마 운하를 뚫는 뭐 이런 어떤 그 이래가지고 온만 이 일에 다 이 자기 나라의 그 이권과 관계되는 이런 데 막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거죠. 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갖다가 진행시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then as you may recall from book 5 of this series, 이 시리즈 이제 5학년 책에서 여러분들도 읽었던 거 기억하는 것처럼 starting with the Spanish-American War of 1898. 자, 이 1898년에 스페인하고 미국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스페인에 그 마지막 남은 두 식민지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스페인하고 미국 간에 또 전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United States began to get heavily involved in Latin American political affairs.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미국은 get involved in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디에 이제 이렇게 뭐 관련하기 시작하다. 뭐 이제 어디에 뭔가 이제 이렇게 연루되기 시작하고 어디에 이제 엮여들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인데
아주 심하게 헤빌리하게 이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문제에 이제 막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Get involved in 하면 어디 개입한다. 이때부터 해가 이제 막 사사건건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이 진출해 있는 이런 어떤 때는 사사건건 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he United States took Cuba and Puerto Rico away from Spain. 이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하면서 이 스페인에게서 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take away, 뺏어버렸죠. 이제 뺏어버렸고 and encouraged Panama to break away from Colombia. 파나마도 원래 콜롬비아 땅이었는데 이 파나마 운하를 뚫으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이권을 미국이 독차지하려고 파나마를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또. 바로 이 콜롬비아로부터 분리하도록 encourage했다. 이 encourage는 원래 이제 용기를 불어넣을 때 격려한다는 건데 거기에 또 뭐 공작을 해가지고 파나마를 또 분리시켜버리고. 파나마는 우리 좀 조금 이제 연령이 있는 분들은 잘 알죠. 그 옛날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이 파나마 당시 그 세계 챔피언하고 이 파나마까지 가가지고 사전 오기라는 그 유명한 신화를 남겼던 그런 그 권투 시합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파나마에서 열렸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세대는 그걸 선명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파나마라는 나라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Later, U.S. Marines were sent to occupy Nicaragua and the Dominican Republic. 그것도 말이죠. 나중에 보면 미국의 해병대입니다. Marines. 이 해병대가 또 파견돼가지고 니카라과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점령하도록 occupy. 또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제 군대를 또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정권을 쓸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막 미국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뒷마당이에요. 뒷마당이고 미국의 보스가 돼가지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미국 교과서인데 또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그래도 제가 볼 때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했던 역할을 미국이 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적어도 이 정도의 객관성만이라도 확보하면 교과서가 그죠? 좋을 텐데. 자 이제 마지막 거 한 달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Sometimes the United States got involved in these countri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미국은 왜 그렇게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냐면 때때로는 미국은 개입을 했어요. 이런 나라들에 뭐 하려고? 바로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거기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러면 정부가 좀 지나가라 인마 너가 이런 식으로 한데 말 안 들으면 그냥 개입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At other time, 또 다른 때는 말이죠. It got involved in the name of human right. 또 다른 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입한. 너희나라는 지금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네. 이 미국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전가의 보도라 그러죠. 뭐 중국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 일단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죠. 우리나라 같이 민주화된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는 너희 같이 인권도 보호 못하고 뭐 이런 어떤 나라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입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입을 했다, 그죠? 너희는 인권 보호를 제대로 못한 나라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명분으로 또 개입을 하고, 그죠? 자, either way, 어느 쪽이 됐건 이 말이에요. either way, 이쪽이건 저쪽이 됐건. Many Latin Americans resented U.S. interference in their affairs. 어쨌거나 말이죠. 많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분개했다 이거죠. 이 미국의 간섭에 interference. 자기들의 일에 affair. 자기들의 일에 자기 국내 문제에 미국이 간섭하는 걸 분개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주 그 이제 공산주의 운동, 특히 이제 좌파의 혁명 운동이 미국 반미 운동이라는 형태로 이 반미 운동이 결국 좌파 공산주의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뭐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저 좌파 정권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이러면 또 미국은 또 그 좌파 정권을 또 뒤엎으려고 또 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의 그 혼란이 20세기를 또
오랫동안 이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haps 했어요. 어쩌면 아마도 they thought 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America had only warned Europe to keep its hands off Latin America so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get its own hands on it.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 미국은 경고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럽에게. 아까 그 먼로가 그 독트린, 먼로 독트린에서 그렇게 선언한 게 이제 보니까 말이죠. 오로지 경고했을 뿐이었다. 유럽인들에게. 그 손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를 했을 뿐이었다. So that 이해하기 위해서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뭐 미국이 자기 자신의 손을 그 라틴 아메리카에 올려놓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기 손을 얹기 위해서 결국은 유럽이 손을 떼라고 경고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것이 뭐죠? 결국은 미국이 먹기 위해서 유럽에서 손을 떼라는 그걸 좀 뒤늦게 이제 알게 됐다. 물론 이제 눈이 밝은 뭐 선각자들은 이미 미국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의도를 깨달았겠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 결국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Many Latin Americans worried. 많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이제 우려했어요. that 이하라고 the United States was becoming as aggressive an empire builder as the European countries had been in years past. 이렇게 나오죠. 이 미국이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침략적인 제국 건설자가 되어가고 있다. aggressive, 침략적인 empire builder. 미국도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제국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보니까 공화국인데 이게 무슨 제국 같아. 제국 건설자처럼 되어가고 있더라. 바로 아시아처럼, 즉 유럽의 국가들이 과거에 그래 했던 것처럼, 유럽의 국가들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는 그걸 우려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사를 다 봤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유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이제 라틴 아메리카사 파트까지만 일단 좀 하고, 고등학교의 수능 기본 이 강좌는 물론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요 뒤에 내용은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는데, 또 잠깐 이제 또 다른 또 책도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또 강좌를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중학생 쪽에 또 이런 뭐 과학 과목, 내가 이 시리즈의 4학년 책인데 과학 쪽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이제 보고 좀 다양하게 읽어보는 게 좋으니까 고등학생이라도 조금 기본기가 약하다 생각되는 학생은 그 책으로 지금 또 다음 강의하는 거 같이 공부해도 좋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시리즈물을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이 고교생을 위한 원서 강도 일단 오늘은 이 라틴 아메리카까지 하고 일단 또 다음에 다시 또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